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4월 18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우리 시장 얘기를 조금 드려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 시장 관련해가지고 중국의 영향이 일단은 조금 컸던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잠깐 광고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이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침에 뉴스 올려드리는 거, 실시간적으로 뉴스 올려드리는 거, 섹터별로 뉴스들을 모아서 올려드리는 부분들,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중 이 시장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 계속 장중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계속 어느 정도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오늘도 이제 관심 섹터 관련해서 산업 전망과 관련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내용들, 그리고 관련주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 따로 뽑아가지고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혼자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아마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이제 VIP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정기구독방에서 받으시는 어떤 혜택들을 다 받으실 수 있고, 매매와 관련해서 이제 휴대폰 문자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이제 뭐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 매매는 이것만 보고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비중도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도 어느 정도는 되실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손절이라는 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한데 손절 확률을 최대한 좀 줄여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유 기준을 바로 딱 이탈하는 순간 바로 매도가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주로 이제 단타 쪽 같으면 특히나 더 그럴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전략을 써서라도 시간이 약간 걸린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수익률은 원래 목표했던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상황으로 매도가 나갈 수 있는 상황들 그렇게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를 좀 했고요. 오늘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보면, 아침에 일단, 약세 출발 이후에 반등이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중국 경제 지표가 나온 이후에, 일단, 중국 GDP, 1분기 GDP는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5%잖아요. 5.5%인데 기존의 예상이 1, 4분기 예상이 한 4.2% 정도 됐었고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잘 나왔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를 지금 넘어서거나 얘 근처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가 좀 많이 둔화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우려감. 반면 이게 부족한 상황,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중국 소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둔화되는, 마이너스의 폭을 더 넓히게 되는 소비 둔화까지 나오면서 반면 좋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부양책이 더 강해질 수 있겠네. 지난주에 나왔던 부양책 지준율 인하와 관련해가지고 부양책이나 발개위에서 나왔던 부양책들 말고도 앞으로 계속 더 나올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상태입니다. 한데 일단 오늘 결과론적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은 지금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만,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폭을 꽤 키우고 마감을 했죠. 하락폭을 좀 키우고 마감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아까까지만 해도 하락폭이 좀 있었는데 지금 보면 거의 하락폭을 조금 줄이고는 있네요. 줄이고는 있는데 크게 줄이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닥 많이 내렸잖아요. 오늘 중국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을 해서 지금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에 비하면 오늘 선방을 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은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닌가, 결과론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마도 오늘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 부양책이 더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도 현재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타개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내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탈세계화가 자꾸 조금씩 진행돼 가고 있는 상태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과거처럼 미국을 바탕으로 나오는 성장성, 이건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 완전히 이제 이 시스템이 바뀐 상황이잖아요. 커리큘럼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반영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수입니다. 중국은 내수인데, 문제는 지금 3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봉쇄 조치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일단은 봉쇄 조치를 해제할 그 생각이 없음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늘 일단 이 부분이 조금 더 반영이 됐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후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 20일부터 상해 지역은 봉쇄 해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부분 해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법 해제가 좀 크게 나올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잖아요, 지금. 만약 이런 상태로 해서 조금씩 이제 이 봉쇄가 해제되는 상황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포커스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일단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이 우려감으로, 이 소비 둔화 그리고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좀 재미없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뭐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넘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해서는 중국 쪽, 적어도 중국 쪽에서만큼은 점점 조금씩 어떤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닥이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코스닥이 좋지 못했던 이유는 코스닥 시총 상위 섹터들이 있잖아요. 뭐 게임 섹터라든지, 오늘 NFT 쪽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뉴스들이 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NFT, 메타버스, 그리고 2차 전지, 오늘 뭐 이제 원가 상승과 관련해서 2차 전지, 엔터, 이런 섹터들 오늘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리오프닝 섹터들도 오늘 상당히 좋지 못했던 모습들이었고요. 일단 이런 흐름들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다. 특히 외계인들이 코스닥 쪽에 좀 매도가 좀 많았었다. 막판에 동시효과에서 조금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보다 비슷하지만 조금 더 많은 매도량이잖아요. 시가총액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코스닥 오늘 매도는 상당히 많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선물 쪽에서는 요게 우리 동시효과에서 이렇게 끄집어, 동시효과 이후부터 이렇게 끄집어 올린 모습인데, 외계인들 매도를 쭉 했다가 다시 조금 매수를 좀 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 마감이 된 이런 상태였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뭐 괜찮았습니다. 괜찮은 정도. 즉 괜찮았다는 얘기는 하단을 계속 제한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700을 회복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은 사료, 육계, 오전과 뭐 비슷한 모습이었고요. 수산, 자동차, 섹터들 좀 좋은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중에 눈에 띄는 종목은 코스피 쪽에서는 SOE 정도밖에 눈에 띄는 종목이 없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엔솔 정도 매도가 조금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테스나, 오토엔, TSE, CJ 프레시웨이,
BH, 이녹스 첨단 소재, 하림지주,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 오늘 매수가 좀 괜찮았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펄어비스, LNF, 심텍, 컴투스, YG엔터, 천보, 아프리카TV, 주성엔지니어링,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닥 시총 상위주,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눌렸던 섹터들 대표주들이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키웠고 그 부분이 지수를 좀 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갭하락 이후에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일단은 2670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긴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현재 이 상황이 그렇게 썩 그림이 이쁜 그림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닌데 아마도 내일 이 자리 지지 테스트를 하든지 미국 시장이 만약 오늘 크게 밀리는 상황, 지금 최근에 이 하락했던 이 지금 저가 부근에 있잖아요. 최근 저가 부근에 있잖아요. 여기서 하락폭을 키우면서 이 밑으로 완전히 이렇게 내려앉는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라면 2670까지 안 보고 그냥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2700포인트 도전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 확실히 이제 조금 밑으로 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2670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현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계속 조금씩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오늘 전체 금액적으로 따지면 외국인들 매수 우위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물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상황은 지금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조금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서 역대 최저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이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 시장 밸류상으로도 PBR 1배 전후한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단은 뭐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최근 조금 우호적이잖아요. 그나마 외국보다는 좀 덜 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덜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당분간 조금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만약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면서 지금 현재 악재가 워낙 많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 이 상황, 정신없는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거의 지금 나올 만한 악재들은 다 거의 상수화돼 있는 어느 정도 시장의 선반영이 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하락에 대한 충격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할 것이다. 워낙 좋지 않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만약 이후에 조금씩 우호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경우에 조금 더 크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이 제가 인문과학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들 숫자 가지고 막 나오고 있는 부분들, 통계 자료 이런 것과 관련한 부분들은 대부분 과학적 자료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만 시장의 움직임은 사람들의 심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심리라고 하는 부분은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인문적인 요소잖아요. 이 인문적인 요소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모두 다 안 좋다, 거의 이제 거의 뭐 이젠 안 돼, 실망으로 가득 차 있고 포기 상태쯤 와 있는, 모두가 다 안 좋아라고 하는 상황에서 뭔가 희망의 불빛이 보인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빛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죠. 우리가 복싱 선수들이,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할 때 상대의 카운터 펀치가 날라올 거를 미리 알고 제가 때릴 거야, 난 그건 막을 거야 하고 버디블럭을 딱 하고 블러킹을 딱 하고 그리고 나서 상대의 펀치를 맞았을 때는 내가 몸에 힘을 빡 주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아픈 게 덜하죠. 근데 전혀 상대의 공격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가벼운 스트레이트 한 방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게 뭐 사람의 어떤 그 준비 상태에 따른 대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장이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황들 막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잔뜩 긴장해 있는 상태고 거의 그 부분들을 다 보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뭔가의 문제가 또 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 가드 위에 때리는 효과를 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그 정도 구간까지는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상대적으로 거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상태에서 상대의 약점이 보여서 내가 한 대 때릴 수 있는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라는 그 희망이 보인다면 굉장히 그게 크게 느껴지는 그런 구간으로 앞으로 조금씩 접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3월 중순 이후부터 제가 안정화를 말씀드렸잖아요. V자 반등은 어렵지만 지금 그 구간이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 연준 위원들의 워낙 강경한 발언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연준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들은 주식 시장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매를 좀 맞을 수도 있어, 충격을 좀 받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국이 국민들의 재산이 증시에 상당 부분 몰려 있기 때문에 절대로 증시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리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는 해본 적이 없다. 아직까지도 이건 뭐 패가 망신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이런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자체가 아마 지금 이번 5월 FOMC에서 50bp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인상시키고 그 다음에 QT 얘기까지 나오게 된다면 최대한 길게 봤을 때 그 정도 상황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미 이제 매는 다 맞은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뒤로도 뭐 6월도 50pp 얘기 나오고 있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딱 되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였잖아요. 25bp였기 때문에 그랬고 그 뒤에 50bp QT라는 더 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못 간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0bp 나오고 QT 나왔어요. 더 이상 뭐가 나오냐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올 게. 근데 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그때쯤에는 좀 더 반등은 강해질 것이고 그 전에 이미 그러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시장은 그 부분들의 에너지를 모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그 구간이 앞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